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8만 원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승인이 불발될 다음에 참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차트 조금 크게 해서 보면은, 자, 일단 급락이 나온 다음에, 자, 한 두 달 정도 옆으로 누웠었죠. 그러다가, 자, 9만 8천 원 갔다가 10만 원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동 평균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자,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FTA 심사, 재심사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데, 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보시면은요, 자, 4만 원짜리 주식이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됐다 다시 8만 원, 9만 원, 8만 원 갔다가, 자, 여기 적당히 8만 원대까지 와 있습니다. 8만 원대, 7만 원대. 이 기간 동안 HLB 회사 자체에 어떤 심각한, 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이거 하나죠. FTA 승인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실망감과 기대감.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른 제조주랑 다르죠. 얘네들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기준이 되는. 없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도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수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리적 부분이 크게 좌우하게 되죠. 더군다나 HLB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 자,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이란 얘기죠. 바이오 종목인 동시에. 자, 세력들의 출구 전략이 나온 동시에 많이 내려가게 되면 매집 전략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네들의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작업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여기서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고 후반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간이 몇 시냐면은 5시 반입니다. 새벽에. 영상 이렇게 새벽에 일찍 찍는 이유는 HLB 빨리 업로드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해요. 기술적으로 봐도 조만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시라고 새벽에 영상 찍어서 업로드할 겁니다. 자,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그룹사,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 보시면은요. 자, 중요한 약물들이 있죠.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리보세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도 있습니다. 이슈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암신약 새 임상 결과 제출,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같답니다, 여러분. 검토 가능성. 이거 뭐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자, 바이오 종목인데다가 이렇게 띄우면요. 시장에서 가장 싫어한다는 불확실성. 이게 커지게 됩니다.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살려고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을 자극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게 되고 개인들을 턴다는 얘기입니다. 자, 진양권 회장이 승인이 불발된다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항서제약에 퍼실러티 문제가 없었으면 BIM가 없어서 승인이 났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항서제약 중국 기업 아닙니까? 퍼실러티 문제 삼았어요. 근데 캄넬리주막 만드는 곳이잖아요. 캄넬리주막 효능에는 1도 문제가 없습니다. 효능에 문제가 없는데 퍼실러티에 문제 삼았다? 이거는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트집 안 잡았으면 BIMO 안에도 승인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에서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지난번에. 그때 HLB가 급등이 나옵니다. 왜? 바로 그 문제죠.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인의 정보 쓰지 마라.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일종의 IRA처럼 중국을, 자,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죠.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FDA 승인에 이게 개입이 된 거죠. 중국 기업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승인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스코에서 증명이 됐죠. 자,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 원래 간암약이었잖아요, 이게. 이게 위에도 효과가 있었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유방암, 난소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이제 부신피제랑까지 왔습니다. 캄넬리주먹과 리보세란의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승인을 안 내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존 기간도 23개월입니다. 2년 정도 돼요. 허가 당연히 난다고 봅니다. 자, 리보세라닉 폐암상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환자분이 암이 걸려서 3기입니다. 폐암. 리보세라니까 캄네리주막을 같이 썼더니 이게 없어졌습니다. 암이. 물론 다시 재발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효능에는 1도 문제 없다.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간 치료제로 나와서 위암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암, 난소암, 부신피질암, 폐암. 어지간한 암엔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안 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HLB가 600억 시비를 발행했습니다. 미국 마케팅 자금인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도 할 수 있지만 조기 직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그랬습니다. 일종의 마케팅 예비 자금으로 600억을 시비로 발행해 놨습니다.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이게 있죠. 채권 발행, 유상증자, 시비. 자, 시비를 택한 건데 이 두 가지 유상하고 시비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습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가장 일반적인 게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죠.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시간은 걸리지만 주세력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죠. 두 번째, 자, 발행시장. 여기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여러분. CB 발행이나 그 다음에 유상증자나 BWEB, 메자닌 투자 일종의 서브적인 방법이죠. CB도 세력들이 들어온 채널입니다. 여러분. 600억과 330억. 얼마 전에 운영자금도 발행됐죠. 930억. 꽤 큰 자금이 들어왔다. 세력 넘버 2, 세력 넘버 3입니다. 이건. 발행시장에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얘기가 나왔었죠. 왜 이전하려는 건지 그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죠? 코스피 200 종목이랑 350개 종목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아시죠?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공매도 피해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승인 앞두고서 난리가 났었죠.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량 폭탄 내놓고 찌라시 퍼뜨리고, 물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죠. 승인이 안 됐으니까. 자,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숏 커버 중이죠. 자, 이러다가 만약에 승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숏 커버를 안 되니까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이때는 주가가 급등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공매도 어떻게 되냐?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름에.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왜 급등 나왔냐? 액분하기 전에 50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00%. 자,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아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안 빠지고 버티니까 얘네들이 쇼커버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실적이 노출되니까 오히려 악재가 노출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가격 불문하고 시장가로 사야죠. 숏 스키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등 나왔었고 스키즈가 끝나니까 다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단기간에 큰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공매도 세력 때문에. 이 부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오 종목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서 심리적 부분이 중요하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줬잖아요. 자,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다릅니다. 다른 제조주랑. 얘네들은 기준이 된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매하기 편해요.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심리적 부분이 크죠. 그 다음에 임상.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고 성공해도 상용화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이상에서 대부분 포기하거나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처음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임상용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죠. 세 번째, 자, 고급 인력 사야 됩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초기 인풋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얄티 쪽으로 받습니다. 너무 적죠.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풋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죠. 자, 근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재승인 이거 나게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HLB 제약 독점 판매죠. 미국 PBM 등재 마쳤습니다.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CB 600억 330억 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세력 넘버 2 세력 넘버 3입니다. 발행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 현재 이 친구들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숏 커버 중이에요.
이러다가 방향이 바뀌면 스퀴즈가 나올 겁니다. 그때는 주가가 말도 못하게 급등할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이라는 부분, 심리적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리버셀하니까 캄넬리 주막은 재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마케팅 작업은 다 끝났고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B 세력이 들어왔어요. 600억, 330억. 발행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다는 거. 숏 커버 중이라는 거. 얘네들이 내리 누르고 있죠. 다섯 번째,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이건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반영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요, HLB 이 2달 동안 여기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매도와 매수가 팽팽했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 세력이 내리 눌렀는데 받아가는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바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이 여러분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저 밑에 깔아놓고. 두 번째, 구간 매수를 합니다.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로 삽니다. 자, 이때는 별로 안 움직입니다. 밑에서 봤기 때문에. 이때부터 움직이죠. 자,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거 생략하고 바로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그동안 납폭이 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FT 승인에 베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HLB는 지금 뭐냐면요, 자, 최상위 0.1%, 주식 잘하는 친구들이 둘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고 있고 헤지펀드가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원에 걸렸죠. 왜 걸렸냐? 이 가격은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최하단 가격입니다. 이 가격 위에서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이게 뚫리면 어떻게 된다? 급등과 숏 커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숏 스퀴즈를 가는 거죠.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급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매집해서 올렸는데 자, 급락이 나왔죠. 다시 빠지면 매집도 합니다, 여러분. 매집 전략도 더 중요합니다. 자, 월봉입니다. 자, 급등 급락이 나왔죠. 코로나 때 한번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때입니다, 여러분. 자, 그거를 제외한다면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어요, 얘네들이. 5년에서 한 6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오른 거는 몇 배 오른 거죠? 7배에서 8배. 이 정도 수익률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세력들이 홀수로 올립니다, 여러분. 아직 두 자릿수도 안 왔잖아요. 시작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 보시면은 여기 밑에서 매집한 이 세력들 굉장히 강하게 매집을 했죠. 얘네들이 주세력입니다. 주포 세력인데 얘네들 개인들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매집 끝냈는데 개인들 어떻게 털죠? 피어 아니면 포머입니다, 여러분. 피어는 아시죠? 내려갈 때 쫓아가서 팝니다. 임상 실패했을까봐, 승인 안 될까봐. 올라갈 땐 신고가 날 때 따라서 합니다. 포머, 피어 오브 미싱아웃. 바로 이런 심리적 부분들을 세력들이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응하기가. HLB 같은 급등주들. 이런 급등주 매매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어떻게 매매하느냐? 처음에 패턴 분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자, 심리적 분석.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략 전술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쉽지가 않죠. HLB 전체 계열사가 다 이런 상황입니다. 대응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특별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계열사별로 다 정리해놨고, 자, 2번의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거래소 이전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핵심 이슈 분석, 탑5 다 의망 종목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FT 승인 대응 전략, 급등 예상 종목 5개. 자,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배너에 제 개인 번호가 나오죠. 3158에 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이 리포트 있으시면 아마 올해 내내 연말까지 HLB 전체 계열사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달리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최근에 박민수를 사칭한 사람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립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할 수 있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문자를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저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종목이 나갔었는데, 자, 어떤 종목이 나갔느냐? HL별이 영상을 찍기 훨씬 전에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요. 작년 11월입니다. 이게 문자 신호가 나간 게 남아 있었는데, 자, 11월에 보시면 HLB가 10월부터 그렇지만 11월 달 초에 이틀에 걸쳐 600만 주가 터집니다. 밑에 보이시죠? 자,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 3만 원대가 있었죠.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옵니다. 자, 한 석 달, 두 달 들고 있었나? 3월 달쯤에 넉 달이네요. 3월에 이게 급등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오르더라고요. 승인 하나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건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3월 26일 날 12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왔죠.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이게 제법 큰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급락을 하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제가 5월에 이거를 다시 한번 매수했습니다. 5월 23일입니다. 5만 원. 수급포전 FTA 약재 반영. 자, 이날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데 이거를 단순히 이유만으로 샀을까요? 자,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이때 헤지 펀드가 이미 유입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눈치채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베팅한 거죠, 5만 원에. 자,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있죠. 어제 그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LS 일렉트릭입니다. 3월 초부터 거래가 확 터지면서 올라오죠. LS 그룹의 핵심 계열사. 자,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LS 일렉트릭을 제가 3월 초에 드렸습니다. 3월 7일 날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이날. 이게 27만 원까지 갔었죠. 여러분 이거 안 팔았습니다. 저 왜 안 팔았을까요? 더 간다니까요, 이거. 2029년까지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30만 원, 40만 원 계속 갈 겁니다. 바로 이런 종목을 드립니다. 매집 주방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상승 초기에 있는 대장주를 드립니다. LS 일렉트릭, HLB 같은 종목.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제가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월가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죠.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 안보 방위 산업, 에너지 업종, 금융 업종, 제조업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탑픽 5종목. 대선은 11월이죠. 카밀라 해리스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뀌었지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손들이 여기다 베팅하고 있죠.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자,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약자 TT, 트럼프 트레이드. 우리나라도 시차를 들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TT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논란이 많은 주식 HLB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 연봉 보이시면 자, 겨우 움직인 것도 없죠. 자, 물론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초기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HLB 리포트 있었고요.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300명 입장 가능한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1번 매집주 방이죠. 자, 새로운 종목이 준비되었으니까 들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TT라고 보내주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으면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 특히 2번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의 승인 대응 전략 5번의 유망 종목 5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드립니다. 문자를 경험이라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방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집주방 LS 일렉트릭, HLB 같은 섹터 대장주를 드립니다. 새로운 종목이 준비됐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신호. 자, 그 다음에 TT, 트럼프 트레이드. 자,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타점 정리했고요. 이슈도 정리해놨습니다. 미리미리 자료 챙기시고 특히 5번에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HLB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두 번째
헤지 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8월에 9월 사이에 자 이거 FTA 허가 결정이 되겠죠. 큰 이슈가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막으려 그런다 그랬죠 제가. 10만 원대, 10만 원대가 얘네들의 매도체 하단입니다. 얘네들은 아직 1단계 진행 중이죠. 2단계만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슈보다 수급이 되게 중요해진 부분입니다. 1번 보시면 다시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요.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급락한 다음에 두 달을 횡보하면서 여기서 수급이 팽팽했었고요. 올라가다가 한번 부딪혔습니다. 10만 원대에서. 매도체 하단이라 그랬죠. 그리고 수렴했다는 거. 조만간 급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수급 싸움입니다. 여러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